삼포도. 지난 시간까지 대표값 얘기를 했죠. 대표값은 그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냐 했을 때 가운데 자료의 중심이 어디냐,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보는 게 이제 그 대표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삼포도는 뭐냐? 삼포도는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퍼져 있는, 흩어져 있는 정도. 여기 도는 그림이란 뜻이 아니고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정도.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어느 정도나 흩어져 있냐. 많이 흩어져 있냐. 적게 흩어져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료를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비교할 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겠죠. 비교할 때. 그래서 그 삼포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 범위, 영어로 레인지라 그래요. 범위는 그 자료의 제일 큰 값에서 최대값에서 자료의 제일 작은 값을 뺀 거죠. 그거를 범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으면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겠죠. 범위가 좁으면 자료가 적게 흩어진,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범위를 쓰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범위가 아주 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순서대로 쭉 늘어났을 때 최대값이 여기 있고 최소값이 이 아래에 있어서 범위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범위죠. 근데 또 다른 자료도 하나 또 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맥시멈이 여기 있고 미니멈이 여기 있다. 둘 다 그러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이 같아서 범위가 같다 이거죠. 그런데 첫 번째 1번 자료하고 2번 자료하고 봤을 때 1번 자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주로 이렇게 자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3번 자료는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2번 자료, 3번 자료가 아니라. 자, 그러면 1번 자료하고 2번 자료하고 비교하면 2번 자료는 비교적 고르게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맥시멈하고 미니멈이 1번하고 같은 거고, 1번은 2번에 비하면 그 맥시멈 쪽에, 큰 쪽에, 이 위쪽 부분, 여기에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미니멈, Xmin, 이 값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서, 외톨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바람에, 범위가 이렇게 된 거죠. 즉, 이런 A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범위가 결정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은 편리한데, 최대값, 최소값만 알면 바로 그냥 딱 계산하면 되는데, 최대값, 최소값만 알면 계산이 되는데,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하나 이렇게 툭 두드러지는 경우,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상치, 이상한 값,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상치의 영향이 아주 커요. 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쫙 해본 거예요. 졸다가 딱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애들을 좀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료가 이렇게 쫙 있을 때, 색깔이 빨간색인 것 같은데?
파란색. 여기가 지금 최소 미니멈이 여기 있고 맥시멈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제일 가운데가 이제 여기쯤 있겠죠. 중앙값이죠. 그 다음에 전체의 4분의 1씩 잘라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개수로. 그러니까 25%, 25%, 25%, 25%. 순서대로 쫙 늘어났을 때 전체 개수의 25%가 밑에 오게 해서 여기를 제일 끝에 여기를 Q0, Q1, Q2, Q3, Q4. Q가 뭐냐면 쿼타일.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4조각, 4수로 나눈 순서란 뜻이에요. 쿼타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4분위수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Q0, Q1, 그러니까 Q1, Q2, Q3. 요 Q1과 Q3겠죠. 얘는 중위수니까. 중앙값이니까. 같은 말. 그러니까 얘네 Q1과 Q3, Q2도 4분위수인데 4분위수 중에 중위수인 거고 중앙값인 거고 Q1과 Q3. 그러니까 25%, 25%, 25%, 20%, 25% 이렇게 전체 그 개수를, 자료의 개수를 4등분 했을 때, 자료의 개수예요. 자료의 값이 아니고, 개수를 4등분 했을 때, 그것의 밑에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의 자료의 값. Q1이 뭐냐면 자료의 값이에요, 얘는. 여기 25%, 개수가 25%, 그 다음에 Q3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료의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서대로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80개다. 전체가 80개다. 그러면 밑에 25%는 4분의 80이니까 20개죠? 밑에 20개가 되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20번째 자료의 값이 바로 Q1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Q3는 위에서부터 20번째 25% 해당하는 자료의 값이 Q3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4분위수라고 하는데 이 4분위수 가지고 범위를 나타내는데 범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를 범위로 하자 이거예요. 즉 4분위 범위 그래가지고 Q3에서 Q1 뺀 거를 4분위 범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인터 쿼타일 레인지 4분위 범위 Q3에서 Q1 뺀 거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위에서 했던 좀 전에 했던 그 범위보다 이상치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겠죠. 이게 이상치가 이렇게 여기 하나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자료가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주로 있다 이렇게 그러면 뭐 여기가 Q0지만 Q1 여기 가운데라 그러고 여기가 Q2 여기가 Q3 그러면 4분위 보면 여기가 될 테니까 여기가 인터 쿼타일 레인지 IQR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테니까 Q3에서 Q1 뺀 거. 그러니까 그 이상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여기도 물론 몇 개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상치의 영향 이상치의 영향 받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범위보다, 레인지보다. 이제 쿼타일, 인터쿼타일 레인지, 4분위 범위를 이제 종종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전부 통째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한 게 여기 상자 그림이라는 거예요. 상자 그림. 그래서 다 나타내는 거예요. 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에 보면 요게 상자 그림인데 요거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4분위수, 아래 4분위수 Q1, 위쪽 4분위수 Q3.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까지가 4분위 범위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수근하니까 지저분한 헷갈리겠다. 치워. 오케이? 그런 그림을 상자 그림이라 그래요. 상자 그림. 요 밑에 보면, 요렇게, 요 네 개, 하나, 둘, 가나, 다라를 딱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이게 점수라고 칩시다. 가반, 나반, 다반, 라반의 수학 점수다. 그러면, 가반 학생들은 최소 40점, 최대 100점, 나반 학생은 최소 거의 빵점, 최대 100점, 다반 학생은 밑에가 20점, 10몇 점, 위에는 80몇 점, 90점 좀 되나요? 뭐 이렇게 쫙 비교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가운데 선 긋은 게 중앙값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중앙값. 그러니까 반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애의 위치죠. 점수가 가반은 60에서 70 사이. 라반도 60에서 80 사이네요. 참, 70이나? 아니, 70쯤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 가반하고 라반하고 어느 반이 더 평균 성적이 높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가반이 더 높겠죠. 왜? 40점 이상인 학생들, 그리고 60에서 80에 50%가 있잖아요. 이게 Q 안에서 여기가 Q 아니고 여기가 Q3니까. 전체의 50%가 80에서 60에 몰려 있으면서 100점 쪽 위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위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라바는 넓게 돼 있고 50%의 분포도 넓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수 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 내면 상대적으로 낮겠지. 더 퍼져 있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가 뭐 좀 뭉쳐 있고 라가 좀 퍼져 있고, 그쵸? 자료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 그림을 보면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죠. 그 지난번 그 동그라미라는 걸로 한번 그려보면 얼굴 치우고 동그라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에 자료 분석하기 해가지고 나와라, 올라와. 얘는 이거 강의 영상 찍기 전에 테스트하면은 금방금방 팍팍 되다가 이렇게 이것만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린다. 반항하나?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나? 곰이. 나 제 곰으로 찍고 있거든요. 블로기, 예제 파일, PC 버전 예제에서 기타의 예제 1. 요게 그 키 몸무게 있는 거. 신장, 체중. 얘네들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기초 통계량, 뭐 신장, 체중,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 보면 어디 봅시다. 오래 걸려? 여기 뺑뺑 도는데 이게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러나 신장의
자료가 20개, 결제값이라는 건 빠진 거가 0개, 다 더하면 3176, 평균이 158.80, 중앙값이 158.50, 최빈값이 155, 최소값 145, 최대값 172, 분산이 표준편차 6.85,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체중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뭘로 그린다 그랬죠, 지금? 상자 그림. 여기 Q1, Q3를 상자로 표시. 예, 그래서 Q1, Q3를 상자로 표시한다 이거죠. 목말라 물 마셔야겠습니다. 데이터의 숫자가 아닌 게 있대. 그러면 안 되지. 자, 봅시다. 신장 170 최대값, 여기가 172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145, 요 밑에 여기가 145, 그리고 요 아래쪽 여기가 Q1 152에서 156 사이, 여기가 Q1, 그리고 여기 150 아까 얼마였죠? 8인가 얼마인가, 거기가 여기가 중앙값 158.5네요. 그리고 요 위에가 Q3 값.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뭘 150 여기가 얼마? 요 값, 왜 Q1의 값이 표시가 안 되냐? Q1의 값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옵션에 있나? 없는데? 원하는 게 없네요. Q1, Q3 값도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요게 지금 키의 그 상자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에 몰려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몸무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값이 약간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중앙값에서부터 Q3 사이가 좀 폭이 넓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좀 퍼져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 몸무게가 그러니까 중앙값 요 위쪽으로 많이 모여 있네요. 요 밑에는 촘촘하게. 그러니까 아래쪽은 Q1에서 Q2 사이가 좁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몰려 있네, 학생이. 전체의 4분의 1이 좀 촘촘하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값 Q2에서 Q3 사이엔 그 아래보다는 좀 퍼져 있는 거고. 하여튼 요렇게 해서 그 어떤 분포인지 하는 모양을 이 상자 그림이라는 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유용하겠죠? 이것도 써먹을 수 있나? 이따가? 네, 그거를 상자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자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유용하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상자 그림에다가 이런 걸 표시하기도 해요. 요 값들을. Q1에서 IQR의 3배를 뺀 값. Q1에서 1.5 IQR을 뺀 값. Q3에서 1.5 IQR 더한 거, Q3에서 3 곱하기 IQR 더한 것 등. 뭐 이런 거를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냐, 얼마나 멀리, 자료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를 알고 싶으니까 그럼 뭐를 계산해 보고 싶으냐 하면 자료의 값에서 뭘 뺀 거, 평균을 뺀 거. 이거를 편차라 그러는데, 편차. 그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편차의 평균을 내보면은 좀 좋을 거 아니에요. 편차의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편차가, 그러니까 자료하고 평균 사이의 거리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전체적으로 분포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그 편차를 다 더해서 그걸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편차의 평균이 될 텐데, 그럼 편차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다 더해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런 0이 돼버린다 이거지. 뭔 소리야? 편차의 총합.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이건 편차는 시그마 n, k는 1서부터 n까지 xk-x바. x바가 평균이라 그러면. 이거를 계산한다 이거죠. 맞나? 편차의 총합.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x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x바. 그러면 앞에 거 xk 1서부터 n까지, 뒤에는 x바가 몇 개가 있냐면 1서부터 n이니까 n개. 이렇게 되죠? x바의 정의가 뭐죠? 이거죠?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n에 약분되면 남는 게 0 이렇게 되죠. 편차의 총합이 0이에요.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편차의 평균은 이거 0을 n으로 나누니까 0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고요. 편차의 평균으로 흩어진 정도를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0이 안 되게 하려니까. 그러면 절대값 씌우자 이거죠.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 그거를 평균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요? 민이 평균이잖아요. 데비에이션이 편차거든요. 민 데비에이션 또는 평균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편차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절대값 씌운 편차, 절대 편차의 평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평균 절대 편차 또는 평균 편차. 뭐라고요, 정의가?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xi-x바가 편차인데 그거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다음에 i는 1서부터 n까지 그거를 평균 낸 거라 이거죠.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mean deviation. 평균 편차라고 부른다고. 예, 여기 있네. mean deviation. 여기 뭐 문제라고 있네. 별량 x1, x2, xn의 중앙값 m2와 임의의 실수 람다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 밑에 문제는 중앙값이 여기가 중앙값, 여기는 평균이네. 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문제 증명하는 건 뭐 나중에 한다 치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뭐예요? xk-m이 중앙값하고 자료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중앙값과의 편차네. 중앙값과의 차이네요. 중앙값과의 차이의 절대값의 중앙값과의 차이의 평균, 총합의 n으로 나눴으니까 중앙값과의 차이의 평균이, 그러니까 요게 중앙값일 때가 제일 작다 이 소리네요. 요 람다가 임의의 값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된 즉이 아니라 따라서, 즉보다는 따라서 이 문제의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 증명을 하고 나면 따라서 요 값하고 비교하면 이거하고 이게 평균이었죠? 요거하고 비교하면 항상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더 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차를, 그러니까 자료가 평균에 대해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절대값 가지고
지금 여기 이 편차, 평균과의 편차의 절대값, 절대 편차 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내서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정확하냐, 에러가 더 정확한 값을 주느냐 하면, 중앙값으로 하는 게, 편차로 하고 싶다면 평균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값 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 이거죠. 중앙값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요게. 제일 작은 값이 로 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하겠다 이거죠. 평균, 이 편차 이쪽 평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출발점이 편차가 0이 되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이 0이 되니까 편차의 총합을 0이 안 되게 하려고 절대값을 씌웠어요. 편차에, 한번 뒤에 가서 쓰면서 얘기할게요. 생각이 뭐냐면, 흩어진 정도로 알아보자 이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졌는지. 그래서 자료값에서, xk에서 이거 뺀 거의 평균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이거의 평균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항상 0이야. 그래서 이건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0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절대값을 씌우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자 이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이게 뭐였죠? 평균 편차. 편차의 평균. 이거 가지고 쓰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 값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얘보다 크다 이거예요, 항상. 여기를 중앙값으로 한 게 더 작더라 이거죠. 항상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평균 편차보다는 이거 중앙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중앙값을 중심으로 해서 편차를 구해서 평균 낸 값이 더 절대값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절대값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더 흩어진 정도를 더 잘 나타내 줄 것 같다 이거예요, 얘가. 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요거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0이 안 되게 하는 방법. 이 편차의 합이 0이 되니까 그거를 0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죠?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제곱을. 요거 이후로, 요 화면 이후로 찍은 게 화면이 다 날라갔어.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어쨌든, 이어서. 그 다음에, 요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0이 되는 걸 막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 하면, 제곱이 있죠, 이렇게. 야, 써지고 있는 거 맞나? 되는 거 맞겠죠? 제곱 이렇게 xk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을 다 더한 걸 나눈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죠. 이렇게 제곱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 x바 대신에 임의의 실수를 집어넣은 거. 임의의 실수라니까. 임의의 실수 람다를 이걸 치우고, 임의의 실수 람다를 집어넣은 거랑 비교하면 얘가 항상 제일 작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x바를 기준으로 편차의 제곱으로다가 거리를 재면, 편차의 제곱으로 그 x바하고의 차이를 재는데 제곱으로 재면 요게 제일 작은 값이 된다 이거죠. 분산이. 그러니까 요게 가장 정확한, 이런 것들은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재는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뭐가 좋으냐 하면 중앙값이 더 좋은 거고, 거리를 잴 때.
편차에 잴 때, 절대값으로 하고 싶으면, 제곱으로 할 때는 분산이, 그러니까 요 평균으로부터 재는 것이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때는, 뭐가 좋으냐면, 평균으로 쓸 때는 분산을 쓰는 게 좋고, 중앙값을 중심으로 잴 때는, 요거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지금 평균 편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편차의 평균? 하여튼 이 A라는 값, 이 A라는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에 문제에 있는 거는 중앙값으로부터 재는 게 제일 작다. 밑에 문제는 평균으로부터 재는데 제곱해서 잴 때는 평균으로부터, 절대값으로 할 때는 중앙값으로부터 재는 게 요 크기가 제일 작아진다 이거죠. 그게 제일 정확한, 임의의 람다로 하는 것보다 큰 것보다 제일 작은 값으로 해서 제일 정확하게 재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 뒤에 가면 이제 요 xk라는 요 변수 가지고 이걸 미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미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분할 때 절대값은 미분하면 이렇게 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적어놓은 요 식은 미분하는데 좀 불편해요. 그런데 요거 제곱한 거, 요거는 미분하는데 좀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했을 거야. 아이고, 왜 편차의 평균을 낼 때 왜 절대값 씌우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걸 굳이 제곱해서 다시 루트를 씌우고 하지? 예, 그 이유가 바로 미분하는데 또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같은 걸 그려본다든지 또는 뭐 수식을 써본다든지 해가지고 문제 두 개 꼭 증명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화면이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이 좀 이상하게 됐네. 그럼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세요. 마치겠습니다. 끝.